안녕하십니까. 저태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목요일, 지금 이제 시간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졌죠. 또 시장별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고요. 자, 파트별로 봤을 때 특히 우리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및 신기술주들이 일제히 시원한 반등이 나와줬다 하는 것, 조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호재가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상황이 반전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때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거나, 오늘처럼 말이죠. 또 그 반대로 시장이 나빠지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무차별적으로 같이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 삼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있는 긴축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는 건데, 자, 시간이 갈수록 긴축 상황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증시는 과연 괜찮은지를 객관적이나마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례를 보고 간단하게 짚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우리 종목은 과연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종목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및 신기술주들도 또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 우리 종목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대주전자재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새로 나온 어떤 분석까지 곁들여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반도체, 우리가 1+2에서 삼성전자 외 장비 종목 두 종목 더해 하나마이크로 및 그리고 PSK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종목이 아까워서 1+3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까운 종목이다 하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이 이 종목을 잡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이 종목을 집어넣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1+3 체리저로 가자는 것이죠. 한미 반도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안정적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또 안정한 만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부담 없이 현재 우리가 편입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이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일단 미국 긴축 모드,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연준위원들이 아주 강경한 긴축과 관련된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도 측면에서 보면 3월설도 모자라서 아예 1월달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후에 미국의 1월달 FOMC가 있습니다. 그때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1월달이 아니라고 한다면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 아예 한꺼번에 3월달에 0.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1년에 몇 번 하냐는 그 횟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는 3차례 내지 4차례 정도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6 내지 8차례가 최대입니다. 1년에 FOMC는 8번 열리죠.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 미 연준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까지 긴축 모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건데, 이런 정도로 하면 좀 겁이 나죠. 상당히 강경하고 또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례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정도로 또는 그보다 더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적이 있죠. 미국에서 말이죠. 2004년도 1월달부터 2006년도 1월달까지 당시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었고요. 그 사람이 약 2년 1개월 정도에 걸쳐서 17차례 연속 매 FOMC 열릴 때마다 0.25%포인트씩 연속 올린 바 있었고요. 그 바람에 기준금리 1%에서 무려 5배 수준인 5.25%까지 수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17년 전 그 당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는 잡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바람에 그 2년 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죠. 그 이듬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실수는 다시 반복 안 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관점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철 삼아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했을 때가 2015년 12월 달부터 2017년 1월 달, 그 당시 미 양적 완화가 끝나갈 무렵 당시 제닛 옐런 의장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약 똑같은 기간 25개월간 17차례가 아니라 7차례, 7차례, 1년에 3번 정도, 그 정도를 인상을 했다는 말이죠. 0.25%포인트씩 7차례 해서 기준금리가 당시 0.0에서 1.75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이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금리 인상 기간에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다 하는 것에서 그 전례를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런 두 번의 현재 음과 양의 경험을 한 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주 강경한 그러한 긴축하게 되면 상당한 후유증을 현재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 그런 경험을 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선택은 지금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큰데, 너무 현재 물가 부담이 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센 그런 정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상태,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10% 내지 12% 정도 조정을 좀 받은 터였었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 2015년 17년도 당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작게는 한 9%에서 많게는 13% 정도 조정을 받은 그 전례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현재 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크게 시장을 더 압박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후유증은 하여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정도로 긴축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상황은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죠. 어느덧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8432%,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6 정도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0.2%포인트 정도, 이 정도면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건데,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시장과 시장 간의 자금 이동 관계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채권 시장도 불안하다 해서 오히려 채권 시장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해석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안전자산을 취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점에서 일단 불안하게 봐야 됩니다.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 점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최근에 환율은 또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다소 좀 불안할 뿐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WTI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1.14%에서 85.80 배럴당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WTI 가격인데 전고점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참고할 것은 현재 유가와 관련돼서 해서 거시경제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수혜 대상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 종목과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 정제업체 중에서는 정제업체 1차 수혜주가 된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S솔도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괜찮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제 마진도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상당한 비전을 갖게 되죠.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LG ES가 상장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받게 된다 하는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 다른 종목 막 떨어질 때 SK이노베이션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을 봐서 주가를 본다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5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이 종목을 대안 삼아서 매수해 볼 필요가 있는 유력한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만 훌륭하게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특히 정제 마진과 관련된 상당한 또 모멘텀이 있다는 것에서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수혜 대상으로 말씀드렸고, 수혜주 두 번째는 석유화학업체, 일반적으로 봤을 때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또한 대한유화 같은 전통 순수 석유화업체가 1차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우리 종목이 있죠. SKC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로 해당이 하나솔루션이 되겠죠. 하나솔루션도 그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종목에서는 SKC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SKC도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 등의 현재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매출 구성 및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직도 그쪽에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거의 70% 정도가 그쪽에서 창출되거든요. 따라서 석유화학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SKC의 현재 영업성도 좋아진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괜찮은,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SKC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특히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별도로 볼 필요가 있겠고,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관점에서 SKC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외 수혜 대상은 조선주, 건설주 등이 있는데, 플랜트 등의 수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 종목이 우리의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정도 제목만을 따라두시면 된다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OCI 갖고서 되게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관찰만한 대상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유가 상승과 관련된 관심을 둘 종목은 딱 두 개,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SKC, 둘 다 SK그룹주네요. 이들만 보시면 되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DXY 달러 인덱스가 95.56 큰 변화 없고요. 원달러 환율이 1192원. 오늘 지수가 급등을 했으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내려올 만도 할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아주 환율 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죠. 어찌됐든 환율은 일단 눌림목으로 약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괜찮았고요. 아마도 오늘 국내 내국인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한 것은 낙법과대인 상태에서 현재 나스닥 선물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뭔가 매매를 할 때에는 나스닥 선물 매매 주체가 누군지, 그 매매 주체 가령 내국인 그 중에서 일반 개인이라 했을 때에는 특히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좋으면 그 날의 시장 흐름은 일단 그날은 괜찮다 하는 거죠. 특히 대중적인 종목들이 그래요. 대중적인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는 2차 전지 들어가고 또 현재 신기술주들도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굳이 단타할 생각이 없으시면 뭐 그런 것까지 참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어쨌든 단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나스 선물을 봐드렸고요. 자, 그리고 현재 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수급은 또 자막을 일단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종합 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2,700억 정도.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약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것도 오늘 2,700억 순매도했으니까 대략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오늘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미국 증시 따라 연동하면서 움직일 텐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외국인들은 나스닥 선불이 아니라 나스닥의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나스닥 선물 갖고서는 미리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매매 주체는 국내 일반 개인 및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 얘네들이 나스닥 선물에 상당히 민첩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그 점에서 나스닥 선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치지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좋으면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반응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만약 이 경우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댔을 때 그들의 매수 1순위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또 삼성전자가 될 소지가 높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업체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현재 하나마이크론도 괜찮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PSK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근데 위치로 봤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 및 PSK가 더 나아요. 이들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매수하고 노려봤던 분들은 이때가 매수 적기라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갖고 가야 되겠지만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인데 어느 때냐 하면 미국 결과가 좋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적어도 1%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할 때에는 이들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코스닥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태까지 계속 쌍끌이로 매도하기 십상이었던 건데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 쌍끌이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행동이죠. 시장이 풀릴 때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각각 다른 성격의 외국인이다 하는 것까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플러스 장중 나왔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확실한 어떤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인 상태는 아니므로 아직은 눈치를 보는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에서 아직 충분히 탈피하지 못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베이시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시장 어떤 미미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참가자들의 심리에 좌우되는 센티멘탈 장세라고 하죠. 펀더멘탈 실적에 의해서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펀더멘탈 장세라고 하고요. 지금 같은 장세 센티멘탈 장세라고 합니다. 시장이 약할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위로 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정신 없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그 종목을 중심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센티멘탈 장세일 때일수록 자,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무차별성 동반 상승을 했다. 종목 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코스닥이 좋았고 그리고 낙폭과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 종목 팔고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LG전자 쪽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요. 2차전지 신기술 쪽 동반 급반등을 했다는 거. 중요한 것은 2차전지나 신기술 쪽 현재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주전자 뿐만 아니라 SKC 나노신소재 기타 등등 첨보 동화기업 또 대범 마그네텍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다가 또 현재 컴투스 홀딩스 또 다날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또 DOU 이런 종목들 또
YG 엔터테인먼트 등 이런 종목들은 메타버스 또는 NFT 등의 신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죠. 이들 종목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했는데 약간 무차별적으로 같이 올라갔다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게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상당히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종목 간 큰 차별 없이 이럴 때 특히 낙폭이 심했을 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들 종목을 보면 이들 종목은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시세는 단기적인 시세 분위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나쁠 때 최근까지 그렇게 급속도로 빠졌지만 지미 상태만 반전되면 이들 종목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토양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현재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언젠가 말이죠. 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바, 네이버가 너무 처지죠. 4분기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네이버는 기본 분량만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중점은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얘기했듯이 SKC, 대주전자를 안 갖고 계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요. 자, 신기술주에서는 다날, DOU, 위메이드 세 종목.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다날 그리고 DOU 그리고 위메이드 이 세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주면 된다는 거죠. 안 갖고 계시는 분들 그 중에 둘 추천드린다면 다날과 DOU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다면 그 물량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다날과 DOU 정도의 수종을 좀 맞춰보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 개 종목을 다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안분 비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 장비에서 하나마이크론과 현재 PSK가 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주전자 재료부터 보도록 하죠.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 몇 개. 일단 중요한 모멘텀은 실리콘 응급제 그가 개발됐고 이것은 현재 흑연으로 되어 있는 응급제에서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수혜를 받는 시간이 갈수록 그와 관련된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미 포르쉐, 타이칸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전고체형, 고체 전해질 기술 확보까지 그 기술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침 제조 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상용화가 된다. 2025년 정도 되면 상용화되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에도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따라서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더 화려하게 발휘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성장 동력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체형 고체 전해질 쪽과 전고체형 응급제까지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보도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요. NH증권에서 현재 목표 가격을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배경으로 산화 실리콘 산화물 SiOX 옥시즌입니다. 그 캐파를 2025년도 한 1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걸로 봤던 건데 그 1만 톤은 그대로 1만 톤이고요. 그 캐파를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2025년도에서 2024년도로 단축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뭔가 성장을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도 7 내지 8%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뭄의 단비처럼 그 호재로 작용된 측면이 호재로 작용됐고요. 그 중요한 것은 최근에 타이칸 정도에만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멀티엄 셀즈 쪽 제3공장이죠. 투자 확대 수혜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일본의 혼다의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금 현재 계속 흑연이 실리콘으로 대체되는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2차 전지 즉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될수록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대주전자 재료의 영업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니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금년 12개월 선행 기준입니다. 해서 16만원 제시를 했는데 뭐 15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올라갈 소지가 없다.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30만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길게 보고 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은 원래 우리가 1+2 했을 때 그 두 개의 스몰캡 종목으로도 반도체 장비는 충분하다 했던 건데, 근데 한미 반도체가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아까워서,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미 반도체는 주업이 패키징용 자동화 장비, 그리고 레이저 장비가 주업인데요. 최근에 부각되는 아주 중요한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요. 반도체를 규격에 따라 절단한 것을 세척하거나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세계 제1의 이쪽 분야는 세계 제1의 위상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8년 동안 계속 이리저리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정도에 마이크로소라고 하는 패키지 절단 장비를 내재화 자체 개발해서 수입 대체하게 됐다는 건데, 어쨌든 이를 통해 상당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이로 인해서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 실적만 보더라도 2021년 실적이 전체 매출 3,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24억, 상당히 많아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대단하죠. 매출은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84%, 거의 2배 수준이나 급증을 했다는 건데, 2021년도가 아닌 재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도 좋았고 또 금년에도 좋아질 것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되겠죠. 그래서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5% 그런 정도인데,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대단합니다. 30%가 넘어가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12개월 선행 EPS가 2,4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는 36,000원 정도, 36,000원 정도, 37,000원이네요. 37,000원 정도 되죠. PR로 봤을 때 30배 정도 된다는, 15배 정도 된다는 건데, 성장성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정도면은 괜찮은 현재 그런 PR이다. 사실 PSQ는 이거 절반 정도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성장성이 조금 더 좀 명백하죠.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PR은 좀 높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런 정도로 했을 때는 적어도 25배 정도를 곱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SK의 적정 주가는 EPS 기준에서 EPS 2,400원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5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만원 정도. 자, 그리고 모멘텀이 몇 개 있어요. 주업 분야가 비메모리라는 거죠. 비메모리가 실적이 90%의 비메모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비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TSMC도 또 그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또 TSMC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핵심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지만 TSMC가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라는 것이죠. TSMC 사실상 국내 유일한 수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한미반도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압도적입니다. 지금 상대 업체가 TSMC,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업체입니다. 이를 상대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10% 내는 정도가 10%도 쉽지 않은 그 이익률인데, 그보다 3배 높은 32%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경쟁력. 삼성전자, TSMC 상대하고서도 현재 약체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의리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관계일 정도로까지 그 위상이 굉장히 높다,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압도적인 경쟁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죠. 시성이 있다는 것은, 시성이 있다고라고 하는 것은 신장비 중에 메타 그라인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AR, VR, AR 증강 장비, VR은 뭡니까? 가상현실 장비 와 관련된 반도체를 연마하는 그 반도체를 연마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만큼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이러한 장비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적절한 그런 시의적절한 이런 신성장 동력까지 구축하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이 종목이 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순간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여태까지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모멘텀이 생기면 갑자기 수직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목표 가격은 대략 5만원 정도로 봤을 때 단기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만 2, 3천원 정도를 보고 해볼 만한 종목이다 싶어서 놓치기 쉽지 않아서,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이나 또는 PSK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거로 부족하거나 또는 앞에 있는 두 종목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한미반도체를 편입시켜도 된다 하는 관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